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구속되면 불안하고 자유로우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에 구속되면 편안함을 느끼고 자유로우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물리적인 구속이 아니라 심리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에서 홀로 생존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거나 가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도 많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스스로 무엇에 구속되어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구속되면 생존할 수 있고 미래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신기하게도 구속이 되면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로워지면 불안해서 다시 구속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인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고대 사회에서 왕과 노예의 투쟁에서 물리적 자유를 얻었지만 농토에 구속되었고, 중세 사회에서 영주와 농노의 투쟁에서 농토의 자유를 얻었지만 노동에 구속이 되었고, 근대 사회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서 노동의 자유를 얻었지만 자본의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자본의 구속이 현대사회까지 오면서 사람들은 부자와 빈자의 투쟁에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해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 스스로 다른 무엇에 다시 구속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과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은 자유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무엇에 구속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무엇에 구속되면 분리된 나가 그것과 하나가 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구속되는 이유는 자유가 있다는 전제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전초오류의 격상오류를 일으켜 정반대로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초오류는 자아로 자유가 있다와 없다를 분리하여 자유가 있다는 전제로 수행하는 격상오류와 자유가 없다는 전제로 수행하는 한온오류는 모두 이온성이며 반적인 자아로 비이온성이며 온적인 본성을 만들려는 사도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사도사이비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정반대로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구속되게 합니다. 반면에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적인 본성을 만드는 정도는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도와 사도 사이비를 구별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원리를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는 세 가지 법칙이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고 현상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한 채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구속이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자유와 구속으로 분리하면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극의 생성 원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식에서 자유와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가 있는 이유는 자유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이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이로움은 무의식의 구속의 쓰임 때문이고 구속의 쓰임은 무의식의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의 구속이 의식의 자유의 본질이 되면서 대극의 순환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대극의 순환고리가 한 번 더 돌아가면 구속이 구속의 이로움으로 더 구속의 쓰임이 더 구속으로 순환고리가 되며 무의식의 더 구속이 의식의 구속의 본질이 됩니다.
이렇게 대극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려고 하거나 구속되지 않으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더 구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부터 높이의 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 멘탈 리셋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정반대로 경제적 구속이 되는 대극의 생성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이로움인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진다로 생깁니다. 경제적 자유의 이로움인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진다는 것은 무의식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무의식의 경제적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의 경제적 구속이 의식의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 됩니다. 이처럼 의식에서 자아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를 끌어당길 때 책임지지 못하면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후회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아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타인을 지배하면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자아는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사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불안에서 쾌락, 만족 또는 권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폭언이나 뒷담화 등을 통해 감정적 상처를 주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자와 독재자, 사이비 교주 등이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나아가 사디스트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돈이나 일에 구속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나 일에서 성공해야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위주의 리더나 워커홀릭 등이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한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경제적 구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극의 순환고리가 한 번 더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의식에서 경제적 구속은 경제적 구속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구속의 이로움인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로 생깁니다. 경제적 구속의 이로움인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식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더 책임지지 않는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무의식에 더 경제적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의식의 더 경제적 구속이 의식의 경제적 구속의 본질이 됩니다. 이처럼 의식에서 자아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경제적 구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아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기 싫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더 책임지지 않는다, 더 책임지기 싫다를 끌어당길 때 책임지기 싫은데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아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권위나 지도자에게 복종하면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권위와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마조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고통이나 굴욕을 겪을 때 쾌락이나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체적 고통을 자초하거나 힘든 일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굴욕적인 상황을 즐기게 됩니다. 결국 마조이스트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강력한 권위를 가진 단체나 지도자에게 구속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단체나 지도자가 자신의 책임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부쟁이와 비굴한 사람, 굴종적인 사람과 세뇌되는 사람 등이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태양의 빛이 낮과 밤을 동시에 생기게 하듯이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구속, 책임진다와 책임지지 않는다 등을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거나 경제적 구속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정반대로 더 경제적 구속이 되게 됩니다. 결국 자아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고 경제적 구속도 안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는 가능하지만 두 개의 세계를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경제적 구속이 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면 돈이나 일에 더 구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따라 정반대로 돈이나 일, 단체나 지도자의 노예가 되어 경제적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가난하게 되고 타인과 갈등이 늘어나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구속을 끌어당기고 경제적 구속은 더 경제적 구속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디스트인가요? 아니면 마조이스트인가요? 각 문항에 대해 1에서 5점 척도로 솔직하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1. 내가 타인을 장난으로라도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즐거움을 느낀 적이 있다. 2.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3. 논쟁에서 상대를 이겼을 때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4.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5. 내가 상대를 조종하거나 통제한다고 느낄 때 만족감을 느낀다. 6.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7. 주변 사람이 내 권위나 결정을 따를 때 기분이 좋다. 8.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을 때 이를 통해 성숙하거나 성장했다고 느낀다. 9. 경쟁에서 상대방이 좌절하거나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이 든다. 10.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강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먼저 홀수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점수가 5에서 10점이면 사디스트 성향이 매우 낮습니다. 11에서 15점이면 사디스트 성향이 보통 수준입니다. 16에서 20점이면 사디스트 성향이 다소 있습니다. 21에서 25점이면 사디스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다음으로 짝수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점수가 5에서 10점이면 마조이스트 성향이 매우 낮습니다. 11에서 15점이면 마조이스트 성향이 보통 수준입니다. 16에서 20점이면 마조이스트 성향이 다소 있습니다. 11에서 25점이면 마조이스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디스트 점수가 11에서 25점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돈이나 일에 구속이 되고, 마조이스트 점수가 11에서 25점이라면 단체나 지도자에게 구속이 됩니다. 또한 사디스트와 마조이스트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디스트는 고통을 가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 마조이스트는 고통을 받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나아가 두 가지 성향이 강할수록 권위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약한 사람을 지배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결과에 대해 핑계를 대거나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회피하고 약속이나 의무 등을 잘 지키지 않거나 자기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종교나 무속 등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권위적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데타, 계엄, 전쟁, 살인, 대규모 투자, 사업구조 개편, 인수합병 등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여러분이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려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다시 하나로 합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는 자기탐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지기 싫은데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만든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가 있는 단체나 지도자에게 복종하여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에서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구속, 책임진다와 책임지지 않는다 등이 합일되면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에 저절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구속이 난 없고 늘 자유로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과 형태는 자기탐구와 다를 수 있겠지만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의라는 자기탐구 이외에 권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전초오류가 일어나 반쪽인 자아로 온쪽인 본성을 만들려는 사도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쪽인 본성을 만드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